이거 혹시 화면 잘 보이나요? 막 이렇게 깨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혹시 잘 보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전에 라이브 방송이 화면이 잘 안 돼가지고 혹시나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굿이에요, 굿. 한 6시 한 2, 3분쯤 돼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장할 예정입니다. 저장해서 블로그에도 올려야 되고 유튜브에도 그냥 이런 라이브 방송 하면 올리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한 32분이 와 계시니까 소리도 잘 들리죠? 시작을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레일 채용이 뜬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갑자기 떠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일이 너무 많은데 급하게 채용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준비 같은 경우에는 NCS 기반에서 뭐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하게 이력사항이나 자소서를 보고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코레일 채용 관광은 그 공기업 계열사에서 채용을 하는 거라 블라인드 채용이고 NCS 기반이다 보니까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 다음에 면접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는 승무원 채용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제 승무원 채용을 준비를 하다가 지금 요즘에는 너무 채용이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뭐 항공사가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코레일이나 이런 열차 승무원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간 합격생들이 제가 한 6명 정도에서 6명에서 7명 정도가 되는데 그 친구들 기반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쭉 하고 Q&A를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얼른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관광 개발에 들어가면 그 채용 정보 거기 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직무 설명 자료가 첨부 파일로 올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고객 안대 승무원 서울, 부산, 익산 그리고 여기 서울은 수서 SIT 승무원이죠. 그래서 직무 설명 자료가 4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다운받아서 보셔야 거기에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다운받아 보시지 않으시고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만 보셔도 정말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PPT에 따로 띄워놨으니까 그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관광 채용 보시면 서울 17, 부산 6, 익산 2, 수서 6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은 선발 인원의 3배수 합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 합격은 서울은 51명, 부산 18명, 익산 6명, 그 SIT가 6명이니까 18명이 서류 합격을 하겠죠. 생각보다 서류 합격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왠지 지원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서류 합격 폭이 굉장히 좁아서 좀 힘든 채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은 되게 감사하게도 서류 심사가 끝나면 면접은 한 번만 진행을 해요. 네, 라이브 방송 저장합니다. 면접을 한 번만 봅니다. 대신 특이하게도 심층 면접, 그러니까 면접을 한 번 보고 그 자리에서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요게 조금 특이사항이에요.
기존의 항공사 중에 토론 면접을 진행했던 항공사가 제주항공이 일시적으로 한번 했었고, 그리고 바로 직전 채용에 플라이 강원이 토론 면접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조금 케이스가 제주항공 토론 면접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 플라이 강원 토론 면접하고는 조금 상이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토론 면접은 나중에 또 진행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데에는 잘 안 봐서 잘 몰랐었는데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0점하고 40점이에요. 그래서 0, 10, 20, 30, 40 중에 점수를 하나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사항은 0점 또는 20점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사항이 완전 만족하는 그런 교육사항이면 아예 한꺼번에 20점을 받아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받게 되니까 잘 적은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점수 차이가 20점이 확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주의해서 적어주시고, 자기소개서는 조금 그 편차가 적으니까 이 세 항목을 더 많이 적으시는 거, 그게 더 중요한 항목일 것 같고, 자격사항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은 자격사항을 적지를 않거든요. 혹시 본인 채용을 지원하는 그 칸을 넣었을 때 자격증 적으라는 란이 있다. 그럼 그 채용, 그 승무원 채용 그 자격사항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도 증빙 서류가 검증이 안 되셔서 그 입사 취소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 그 대기자들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기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시고, 저번 채용, 직전 채용에는 대기 4번까지 빠졌다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보통 증빙 서류가 검증이 안 돼가지고 대기번호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입사 교육 받다가 대기번호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OJT 받으시다가 라인에서 선배님들이나 이런 동료들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 대기번호가 또 빠지는 번호가 있다고, 이렇게 3번 그런 번호가 이렇게 빠지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래도 취업 난이다 보니까 대기번호가 많이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는 승무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밑에 경력사항에 보시면은 저번에는 다른 경력하고 또 다른 경력하고 합쳐서 6개월이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단일 경력이에요. 그래서 경력 하나에 무조건 6개월 이상. 그리고 증명서는 1번, 2번 나눠져 있는데, 1번은 경력증명서 플러스 고용보험, 2번 경력증명서 또 건강보험. 이렇게 케이스가 아니면은 경력사항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동일건에 대한 경력사항과 경험사항은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사항에 6개월이 되지 않은 경력이거나 아니면 내가 뭐 보험 이런 거는 아르바이트여서 못 됐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이제 경험사항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경력사항에도 또 쓰고 경험사항에도 또 쓰고 이러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의하는 그 멘트가 더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그냥 봉사활동하겠어 이렇게만 서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사항에 넣지 못하는 거는 경험사항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서류 인원, 고득점 점수 3배수 합격입니다. 그죠? 요거 말고는 뭐 앞장에는 특이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용 있을 거고요. 다른 거에도 뭐 이런 뭐였더라? 연봉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월 6일까지예요. 그래서 3월 4일로 헷갈리시는 분 있는데 3월 6일 18시까지고 경력증명서면은 근로계약서 네 됩니다. 근로계약서 이런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했다라는 내용이니까 그걸로 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일까지라는 거. 그리고 면접은 3월 17일, 18일 2일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뭐 스케줄 근무가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요 시간에 스케줄을 비워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취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아예 일정이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미리 내가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3월 20일입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는 여기 보시면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NCS는
NCS는 블라인드 채용이어가지고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토익 같은 건 교육상에 아니요, 토익 넣을 수 없어요. 토익 넣을 수 없고 어학 자격증 넣을 수 없습니다. 이거 스펙이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작성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아르바이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그 아르바이트 기간에서 근로계약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건강보험 그런 것까지 다 떼셔야 돼요. 경력증명으로 아르바이트 증빙서류 있어야 하나요? 네, 경험증명으로 아르바이트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질문 받는 시간 나중에 드릴 거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보면은 관광개발대학교 무슨 서울 동아리, 내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래서 무슨 대학교 이런 거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학교에서 글로 무슨 이렇게 일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경험이고 경력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학교명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이사항이 있다는 거, 그런 친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입사 지원서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불가능할 시 해당 사항은 검증이 불가능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요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준일이 2020년 3월 6일까지 18시 이전으로 발급분의 하남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서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채용 공고에서는 딱히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그 직무 설명 자료를 제가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직무 설명 자료를 제가 꼭 다운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운받은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보면은 서류 심사한다, 어떻게 능력 단위 보면 승객 탑승 전 준비, 탑승 이륙 전 서비스, 비행 중 서비스 이런 내용 다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응급 환자 대처, 내가 안전 업무 했다 이런 것도 다 된다. 기내 음료 서비스, 그러니까 전직 항공 승무원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직무 수행 내용,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MR 여기 기기 조작 관리, 그다음에 열차 내 이벤트 진행, 필요 지식 보면 항공기 객실 구조 이해, 이런 과목명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지식과 관련해서 내가 교육상이 있다 하시면은 요거 관련해서 이런 단어를 넣으셔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3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필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넣으시면 되고, 응급처치 능력 이런 거 보통 CPR 같은 거 자격증을 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 필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꼭 넣으시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적을 거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학교 수업이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교양 과목에서 이런 걸 들은 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세세한 사항은 NCS 분류체계 그 NCS 사이트를 참고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일단 자소서를 확인을 할 건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 항목이 저번 채용하고 똑같이 항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의사소통을 위한 자신만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이고 그 방법을 통해 원활히 소통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NCS가 왜 NCS 채용이냐면 학연, 지연, 그 다음에 하연, 지연 뭐였지? 혈연. 이런 걸로 채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정보가 없이 이 사람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거를 위해서 뽑는 오로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기입할 수 없고 전공도 기입할 수 없고 나 어디 출신인지 지역도 적을 수 없고 나 영어 점수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 이 사람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거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이거 관련한 직업군의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전 경험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공부를 했으면 여기 적합하겠구나 라고 뽑는 거라서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소리 안 나나요? 여태까지 소리 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사례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내가 이런 사례를 상세하게 기입을 하셔야지만 자소서의 그런 점수를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에 대한 방법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소통된 사례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소통 방법은 나는 의사소통 방법에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을 쓰게 된 계기는 어쩌고저쩌고 쓰면서 글자 수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떠어떠한 의사소통 방법이 이거다라고 키워드를 하나를 그냥
간단하게 제시를 하시고 그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 사례를 주로 적으셔야 돼요. 보통 키워드는 내가 의사소통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 자체를 다 까먹거든요. 그게 아니고 뒤에 내용. 그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더 많이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NCSS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NCSS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들어가시면 더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번은 디아가 5년간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를 극복한 과정과 이게 뭐야? 나 오타 났어. 설마 라이브 방송 정지된 거 아니죠? 보시면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 문제점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이거 문제점이란 혹시 그런 성격적인 문제 적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 그냥 학교 생활에서 뭐 이런 문제점 겪은 거 적어도 되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거기 어떤 거 적어라라고 내용 주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내부적인 걸로 뭐 난 내향적인 성격이었다. 그래서 난 내향적인 성격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학교 생활 하는데 이 점이 문제였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성적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겪은 경험 중에서 이런 게 난 문제였다라고만 하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여기에서는 문제점을 그냥 하나를 제시를 하시고 뒤에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첫째 이렇게 해결했다, 두 번째 이렇게 해결했다, 세 번째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해결한 과정을 더 많이 적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는 NCS 항목이 문제 해결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 해결 능력을 보는 거라서 문제점은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그 해결 과정을 열심히 더 많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갈등, 조직 이해 능력을 보는 거라서 조직에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도 갈등 상황은 가볍게 제시를 하시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 일, 상세히 기술입니다. 그런데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뭐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막 푸시를 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뭐 융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뭐 다른 부분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막 밀어붙였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런 조직은 이런 걸 원했고 이런 조직은 이런 걸 원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절충하기 위한 뭐 이런 거를 저는 문제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거를 뭐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절충 방안 같은 그런 제시를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학업 업무 특정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여기도 목표는 뚜렷하게 제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한 노력도 여기도 뒤에 부분이 상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목표를 적어주실 때에는 이걸 또 이렇게 적으시라고? 학업 따로 적고 업무 따로 적고 과업 따로 적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렇게 따로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학업에서 문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목표 설정했는지 또 적어야 되고, 이것 또 적어야 되고, 이것 또 적어야 돼서 글자 수가 너무 짧게 쪼개지니까 이거 셋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어떤 목표 설정하고 했는지 그냥 한 사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설정하셨을 때 수치화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덩어리로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나는 나 공부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기보다는 요번 학기에는 4.0 평점 4.0 이상이 목표,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를 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에는 지원 동기 입사 보고가 되겠고요. 서류를 합격하시면 지원자들한테 이런 문자가 와요. 코레일 관광개발 주 서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 관련 뭐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단 토론 면접은 한 개조에 6명 내외의 인원이 제시되어 있는 토론 주제를 임의로 주제를 선정하여 찬반 입장에 따라 상호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토론 주제는 고객 안내 승무원 수행 직무 및 실제 근무 상황과 관련된 주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뭐 현재 뭐 이런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방법, 아니면 이런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런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토론 면접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 의견이 맞다고 무조건 푸시를 하는 것도 그게 완전 정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도 잘 들어가면서 같이 절충 방안도 내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되고, 요 토론 면접을 하기 전에 들어가셔서 공통 및 개별 질문을 좀 몇 가지를 나뉜 다음에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정한 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유관순 복장이라고 하죠. 흰 반팔 블라우스에 검은 색깔 치마 입고 가시는데 다들 그렇게 입고 오세요. 그런데 자켓을 입을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 채용 때는 12월인가 이랬어가지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거의 다 자켓을 입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관순 복장을 입고 가시고 정장 자켓은 챙겨가세요. 그래서 다른 조원들이 너무 다 자켓까지 입었다, 그럼 자켓 입으시고, 다 뭐 반팔 블라우스로 자켓은 벗었다 하시면은 그때 벗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색 치마 입거나 뭐 이런 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관순 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분증 무조건 지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은 꼭 20분 전까지 대기 장소로 입실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그 합격자가 적어준 후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면이 조금 내려와 있네. 여기 보면 면접 문자로 30분 전 도착 필수라고 적혀 있어서 그 시간보다 좀 넉넉하게 면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반팔 블러스에 치마 입었고 대부분 저처럼 입거나 위에 자켓 입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반팔 입으니까 춥다. 여기는 12월 달이었거든요. 아무튼 면접 인솔자분께서 먼저 인사도 해주시고 빈자리 앉으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게 저희 전조에 최소 40대로 보이는 분들도 면접에 오셨더라고요. 확실히 블라인드 채용이다 싶었습니다. 면접 끝나고 화기애애하게 다들 수고했다 인사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는. 아무튼 신분증 확인하고 명찰 받아서 꽂고 대기하다가 면접 시간 한 10분쯤이었나 대기실로 이동해서 어떻게 번호 받고 6명씩 들어가는데 1명이 결시자여서 5명이 들어갔대요. 면접관은 4분이셨고 이날 면접관은 여자 2분, 남자 2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착석했고, 토론종이 토론 면접하기 위해서 빈 종이하고 연필을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적으면서 필기하면서 이렇게 뭐 토론하라고 메모지가 있어요.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20분 타이머를 맞춰주세요. 그래서 면접관님들이 이제 토론 면접 진행할게요 하면서 20분 타이머를 딱 맞추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조원들끼리 뭐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본인이 토론을 하지, 그건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는 거고, 20분이 띠리리리 알람이 울리면 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토론 면접이 종료가 됩니다. 조의조 주제는 어떤 거였다. 요거는 발설하면 안 돼요. 발설 금지 서약서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린 거고요. 중간중간 이제 정적이 생길까봐 요게 제일 민망한 상황이죠. 그리고 말 많이 하려고 하고 최대한 착해 보이게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조 같은 경우에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다 합격을 했다. 왜냐면은 KTX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행기도 비행기지만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지방 갈 때는 비행기 편이 없으니까 보통 다 KTX를 타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손님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약간 좀 안전적인 면에서 단호한 면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친절하게는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장이 확실히 표현했는데, 다른 조의 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의 약간 싸우듯이 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합격자가 그 조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주장을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원들하고 사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좋았어가지고,
그 5명이 들어갔는데 한 3, 4명은 붙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긴 진짜 이존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걸 좀 요약하면 30분 전에 면접장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기합니다. 그때 이제 뭐 안내자분이 10분 전에 뭐 토론 주제를 뽑아요. 그다음에 인사 연습 시키고 번호 배부, 그다음에 여기 앉으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명찰 주고 명찰 꽂고 대기하는 거. 그다음에 면접장 입장하시면 인사한 다음에 착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간단한 공통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토론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2조는 공통 질문이 없이 바로 토론 면접을 시작을 하고 뒤편에 면접이 끝날 때 공통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토론 면접 전에 받은 공통 질문 받은 조도 있고 토론 면접 후에 공통 질문 받은 조도 있어요. 그래서 토론 질문 기준으로 전후에 뭐 공통 질문 하나 정도는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면접장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간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개를 적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Q&A를 받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조정을. 경험 경력상 경험이 6개월 이상 경력 증명서하고 보험서를 무조건 있어야 돼요. 구비되어 있는 경우는 경력으로 쓰시는데 그렇지 않고 6개월 이하이거나 아니면 경력 증명서만 있다 하시면 경험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한 경험 작성해도 되나요? 객실 서비스를 할 사람 뽑는 채용이라서 이와 관련한 경험이면 어느 회사에서 일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채용 공고에 직무 설명 자료라고 첨부 파일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다운받으셔서 상세하게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한 일을 이렇게 적어야겠구나라고 매칭을 좀 하셔서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경험, 경력, 블라인드 채용인데 기재해도 되나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이제 근로자로 일하신 분들은 학교명을 적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교육상황 적을 때 나 교육상황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텔 관광 관광학개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학교 과목을 받았어. 그런데 그러면 나 호텔과인 거, 호텔 관광과인 거 알잖아. 그럼 그렇게 적어도 되나요? 근데 그거는 꼭 적으셔야 돼.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 꼭 적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학교명을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적으셔도 되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셨다. 이런 부분도 내가 그냥 출신 학교를 적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교육사항에 어떤 거 적어야 되는지 서비스 관련 전공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직무 설명 자료에 어떤 지식란이 필요한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CPR 교육 같은 거 적으셔도 좋습니다. 안전사항도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교양 과목 중에 무슨 커뮤니케이션 관련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단어하고 매칭을 하셔가지고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격사항을 적는 난이 없어요, 승무원은. 그럼 자격증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CS 관리, CS 리더 관리사인가? 이런 자격증을 적고 싶어. 그럼 교육사항에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육한 내용을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 이런 건 하루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열차당 승무원 몇 명 타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 2-3명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액 채용되셨던 기간제분들 지원하십니다. 지원 안 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근데 봤어요. 학생 동기들은 어떤 분들은 지원 안 할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NCS 평가 시험 있나요? 다른 공사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랑 이력서 쓰고 그 다음에 NCS 시험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NCS 평가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력서하고 자소서, 면접은 NCS 기반에서 보긴 하지만 다른 공기업층처럼 인적성 시험 보는 거 있죠. 수리능력, 수학 문제 풀고 이런 거 그런 시험 없어요. 그리고 회사 경력은 아니고 아르바이트 경력인데 괜찮은가요? 나이 어리신 분이 회사 경력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아르바이트 당연히 있으면 적어야죠. 나이가 어린데 회사까지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자격증은 어떻게 기입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 자격증이 없지만 어학 자격증 적을 수 없습니다. 이거 스펙적인 면이라서 토익 점수 이런 거 못 적어요.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교육사항 이런 데 넣으시고 교육을 하루나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현직 승무원 Q&A를 받아서 답변해드린 포스팅이 2개가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보시고 복지는 어떻게 되나요?
자소서 이런 건 어떻게 쓰셨나요? 면접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뭐 이런 내용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읽어보시고 추가 질문 하실 내용 있으면은 제가 더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30분 내에 빨리 했습니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거를 해드려야 되지? 이거 창 띄워드릴게요. 아닌가? 아까 자소서를 띄워드릴까요? 아르바이트 했는데 증명할 수 없으면 경험란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경력증명서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빨라. 중국어 자격증 안 돼요. 안 돼. 중국어 자격증 땄다라고 자소서에는 얘기하는데 이력서 사항에는 자격사항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목은 뭐뭐 실습, 뭐뭐 실험인데 안에서 안전교육도 받고 하는 토대로 나는 그거라 안전교육 내용으로 대신 그 상세하게 적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자격증란에 안전교육 키워드도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환학생들은 스피치 수업도 관련 교육사항에 스피치 수업이라. 안전교육 밟긴 했는데 수료증 없으면 안 돼요. 수료증 있으셔거나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으셔야 됩니다. 스피치라. 어렵네요. 스피치. 여기에 무슨 커뮤니케이션 머시기인데 특정 승객에 따른 대화 기술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뭐 이런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주 기능사 소믈리에 와인 자격증 쓰는 거 여기 보면은 음료 서비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음료 서비스나 뭐 이렇게 뭐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다. 뭐 내용이 없으면 이거라도 쓰셔야죠. 그리고 CPR 자격증 있긴 한데 유효기간이 2018년도까지만은 지났으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항공 서비스 전공했으면 자기소개 쓰셔도 되죠. 실무 질문에서 기내방송문 읽는다고 이거 기내방송문은 안 읽을 것 같아요.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아예 공채로 떴을 때는 기내방송문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있었던 거는 실무하고 임원 면접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면접 한 번이어서 기간제 채용처럼 할 것 같은데 기간제 채용에는 방송문이 있는 게 없었거든요. 방송문은 제가 갖고 있는데 방송문 안 읽을 것 같네요. 일단 이거는 킵. 이번 연도 졸업 따라 경력이 없다면 20점 못 받게 되는데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렇죠. 아무래도 10점이 계속 헷갈리는데 경력사항에 회사 이름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는 거 맞죠? 회사 이름을 기재해야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 거 증명서를 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뻥으로 적을 수 있으니까. 관광학과인데 관광법규 교육사항 네, 좋습니다. 관광법규. 이런 거 너무 좋죠. 이것도 관광계열 사업이잖아요. 상세하게 적는 란에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보면은 필요기술의 뭐 예를 들어 지식, 항공기 객실 구조의 이해를 뭐 하였으며 이거에 따른 뭐 객실에 따른 뭐 이런 안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이런 내용 여기 키워드 넣어가지고 이러한 뭐 지식이 뭐 숙지되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아르바이트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 쓰죠. 아무래도 경력증명서를 거기 가서 네이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사장님한테 이것 좀 도장이라도 사인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라도 좀 하셔서 경험사항에 그럼 쓸 수 있으니까. 교육사항, 경력사항에 대한 말투 이렇게 했음 이래도 되고 아니면 뭐뭐 했습니다 해도 되고 뭐뭐 했음 해도 돼요. 경력사항을 비우고 경험사항 그렇죠. 비우고는 그냥 못 먹어도 고니까. 지방과 서울 경쟁률은 어떨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에는 지원을 해봤자 한 3,000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항공승무원 채용이 진짜 전혀 안 떠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눈치 게임일 것 같아요. 어떻게 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력 교육사항에 3개 다 못 채워도 한두 개라도 쓰는 게 네, 무조건 좀 쓰셔야 돼요. 무조건이라도 좀 하나라도 채울 수 있도록. 유도 단증, 배운 내용, 학과 학회장, 유도 단증, 경험, 교육. 교육사항에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학과 학회장, 이런 거는 경험? 뭐 이런 거에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증빙 서류가 있다면. 직무 면접의 기초 상식이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는 그런 시사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학자격 자격증 취득 스토리를 자기소개 녹여서 기입해도 됩니다만 몇 점까지 땄다까지 뭐 이력서에 적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한국사 자격증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경험란에 한국사 자격증 있으면 입점이 될까요? 한국사 자격증이라. 공기업이면 보통 한국사 자격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는 한국사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민간 자격증. 네, 민간 자격증도 증명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저번에, 네, 올리브영에도 쓰셔도 됩니다. 서류 합격 진짜 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경력증명서 말고 건강보험료 증명서 떼도 되나요? 네네, 건보 자격증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제출도 괜찮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학교에서 일반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했는데 증명서는 따로 없고, 장학금 수혜 내역에 근로장학생 이거를 어디다 넣으실 거죠? 경험사항에 넣으실 거면은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사항 경험이라 실적인증서, 상장, 표창장 등 이런 거에서 왠지 경력은 아니고 경험으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엄청 많네. 이거 다 대답해 줄 수 있을까? 학교 수업에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이걸 교육사항에 적어도 될까요? 경험사항으로 자는 게 맞을까요? 그건 선택일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학교 수업에 있는 봉사활동으로 넣을 거면은 교육으로 넣어야 되고, 그거 아니고 나 그냥 봉사활동을 할 거다. 그럼 그냥 경험으로 넣으셔야 돼요. 토파즈 자격증 있는데 객실 승무원 자격증란에 써도 될까요? 객실 승무원 자격증 넣는 칸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나 이런 걸로 넣으셔야 됩니다. 경력한 비우고 수업한 사례 여태까지 있었다고는 들었기는 한 것 같은데 요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셀 거라서. 교육상 경험 경력난 게 뭐뭐해서 있음. 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순히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있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 응대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고객 응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돼요. 쌤 교육상에 전공 수업 내용 적는 걸까요? 성적 좋은 수업이요. 전공이 이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전공이 예를 들어서 일반 생물학 및 실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지. 여기하고 전혀 관련돼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공연 전 알바에서 안전 온라인 교육 듣고 수료증이 있는데 교육상, 네, 맞습니다. 교육상에 적으시면 됩니다. 통합되기 전 2점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교육상 밑에 자세히 적는 칸에 1, 2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형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료한 거 이게 만료가 되는 증명서가 아니면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토익 어학점수 기재하지 않고 학원에서 조교활동 스토리도 기재해도 됩니다. 당연하죠. 조교에서 어떻게 내가 했다 조직을 위해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경력직 근무했던 기록이 5, 6년 전 부분도 있는데 괜찮은가? 경력직 근무 5, 6년 전? 괜찮을 거라 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 동일 단어 반복 시 불성실로 판단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반복이 어느 정도 되겠지. 근데 너무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런 글자 수 태우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겠죠. 이런 한두 번 당연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회사에서 일해서 경력증명서 있는데 4대 보험은 안 돼 있다. 그럼 경험에 쓰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경험에 쓰셔야 됩니다. 지원자도 상관없이 서류 합격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과 3배수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뽑는 인원의 3배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고득점자 수 선발 인원의 3배수 합격이에요. 그래서 51명, 서울 51명이에요. 경력 1개 기입되어 있어도 20점 받는 거,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그래도 3칸을 채우신 분들한테 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자소서랑 경력사항에 아르바이트 내용 겹쳐서 적으셔도 됩니다. 자소서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니까. 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 한 거라도 14, 15년도 경험사항. 네, 적으셔도 됩니다. 그게 어차피 봉사활동 만기가 되는 자격증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란에 토익 점수를 뭐뭐 이상 올렸다는 괜찮은가요? 전 자기소개서에 그런 목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력사항의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이 들었던 증명서 말고 경력사
경력사항의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이든 말고 경력증명서가 꼭 있어. 네, 경력사항에 적으시는 거면 경력증명서하고 앤드 고용보험 2개가 다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 경력증명서만 있으면 경험사항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네, 어학연수 작성 돼요. 경험으로 넣으셔야 돼요. 도움이 좀 되신가? 모르겠네. 모든 승무원은 안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필요기술 있잖아요. 필요기술, 응급 환자 관리 능력, 응급 처치 능력, 뭐 이런 거, 상황 보고 능력, 이런 것들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전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아, 보는다. 자체적으로 아동학교에 대해서 좋지 되게 엄청 어려운 경험을 하셨네요. 만약에 이거밖에 적을 게 없다 하시면은 이거 적으시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더 완전 확실한 교육사항이 있다. 그럼 그걸 적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라도 채우세요. 그냥 칸을 웬만큼 다 채우시면 더 좋아요. 워홀 됩니다. 경험 됩니다. 워홀 됩니다. 어학연수 저번에 합격자 애들은 보니까 어학연수도 기입되어 있고 막 그래요. 교내 경진대회에서 수상 내용, 경험사항입니다. 그리고 항공서비스 전공 배웠던 항공안전이나 서비스 경험란에 적어도 될까요? 보통 전공 들으면은 교육사항에 넣는데 교육사항이 다 차시나요? 교육사항에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더 궁금하신 사항 없나요?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네. 네, 교양 과목 적으셔도 되는데 그 교양 과목에 있는 그 적는 내용이 이 직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까 뭐 안전사항이라던가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게시 서비스 뭐 이런 내용이면은 적으셔도 됩니다. 동계 방학에 여행사 한 달 실습 경험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르바이트 2개 같이 했는데 하나는 경력사항이 쓸 수 있고 하나는 경험사항이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2개 같이 했으니까. 학점도 쓰는 곳이 없어요. 예, 학점 적는 란은 없습니다. 대신 교육사항은 몇 시간 교육했는지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한 가지라도 공란이 있으면 서류 합격이 저는 공란이 예전에는 있어도 합격자가 많았는데 그때는 당연히 지원자가 별로 없었어요. 2,000명? 막 3,000명? 근데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분명히 채우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 하면서 돈을 받고 이랬는데 이거는 그렇죠. 경력보단 경험이 낫죠. 중간에 들어와서 앞부분을 못 들어서 네, 저장됩니다. 경력증명서를 회사에서 근무 확인서로 대체하여 발급해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경험란에 항공사 실습했었던 거 쓰는데 항공사 이름 네, 됩니다. 저번에 합격자 애들도 항공사 전직 지상직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도 항공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고. 경험과 교육은 있고 경력사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죠. 넣어야지 각 항목에서 3개 적은 사람이랑 1개 적은 사람의 점수 차이가 0점 또는 20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수 차이가 뭐 아니면 도로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0점 또는 20점 이렇게로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지원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3개 일단 안 치운 사람부터 일단 제하다 이렇게 하실지는 저도 모르니까 일반 사무직 회사 경력 될까요?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그 직무 기술 자료, 직무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기반으로 이 업무랑 되게 어울리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실무론
교과목을 교육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아까 필요 지식란에 항공 뭐 실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있었어요. 보면은 능력 단위, 객실 뭐 특혜 탑승 및 이륙 전 서비스, 비행 중 서비스 뭐 이런 내용 있잖아요. 항공기 객실 구조 이해, 객실 서비스 규정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시간 이수 시간이 수료증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은 어떤 식으로 적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학과 수업 같은 경우에 막 3학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수업 받은 날짜 이렇게 곱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계산해서 적더라고요. 학생들은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될지는 그냥 거기 고객 여기 채용 사이트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경험의 아르바이트를 작성하면 증명할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거죠. 근로증명서 경험에 제출하시더라도 재직증명서 아니면은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나 승무원 쪽 교육받은 것이 없는데 교육상 항공이 공란이면 서류 합격 만약에 다른 사람들 다 채웠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안 채웠어. 그러면은 당연히 서류 합격률이 낮아지겠죠. 그런데 나머지 채운 사람들이 뭐 별 쓸데없는 걸 적었어. 그러면 하나라도 합격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이 적은 사람을 채용을 하겠죠. 대만의 한 대학교에 동계 단기 캠프 다녀왔는데 대만 대학교 이름 네 되죠. 그거는 경험사항이니까 적으셔도 됩니다. 어학연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학연수라고 적으세요. 캠프? 뭐 이런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엄청 다들 질문하는 내용이 감사합니다. 객실 승무 질문이요?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할까? 뭐 물어보시면 하겠습니다. 교육사항의 외국인 전공 과목도 쓸 수 있나요? 외국어 전공 과목, 객실 서비스가 아닌 다른 교육 사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를 약간 전체적인 글로벌 마인드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마인드 숙지 및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인드 이런 식으로. 객실 승무원 지원 시는 4대 보험? 거기는 그냥 경력증명서 이런 것만 있어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기업 계열사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충분하게 서류가 되지 않으면 나라에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건 어차피 사기업이니까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건 나라 기업이어가지고 그거 좀 타이트합니다. 어학연수 경험사학에 현지 대학교 이름 적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아니면은 만약에 그 대학교 이름 어학연수 모모대학교 무슨 어학연 대신 모모대학교 모모모모 어학연수라고 적어주세요. 어학연수라고. 네, 자소전서가 마감됐습니다. 자소템 너무 많아요. 네, 되죠. 자소서 쓸 수 있지. 회사명이나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당연히 자소서에 쓸 수 있죠. 자소서에서 대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팀워크가 뭐 좋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 선택이니까. 교육사항에 학교에서 들은 과목마다 한 개씩 따로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한 개로 작성해야 되나요? 교육사항이 3칸이 다 찰 정도로 다른 교육사항이 더 많으면 뭐 하나로 합쳐가지고 적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 3칸을 이렇게 3개로 나눠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내가 더 교육사항에 쓰고 싶은 내용이 더 있다. 그러시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증빙서류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개를 나눠서 적으실 거면은 그냥 교육열 학교에서 적은 걸로 관광계열 뭐 전공이어가지고 3개 다 채울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각자 쓰시고 아니면 다른 거 더 적고 싶다. 그럼 하나만 적으시면 되시고 경력사항에서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이 언급되면 안 되고 아니요 경력에서도 언급이 되어요.
메일 주소나 이런 것만 그 어떤 단체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닌지 하면 되시고, 출신 학교하고 출신 지역만 아니면 돼요. 경험이나 경력사항 같은 거는 당연히 증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했다 이런 거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올리브영, 전에 합격생도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이렇게 적으셨어요. 5번 항목에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5년 안에 4개국어 가능한 승무원이라고 풀어나가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철도 승무원도 글로벌 마인드 항공사만큼 중요시 되는지. 철도 승무원도 외국인 할 수 있고 다양한 승객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마인드 아니면 다름을 이해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에 이렇게 해서 4개국 하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목표를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에피소드 써도 될까요? 에피소드는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피소드를 적었을 때 자소서를 적으실 때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와져 있으면 내가 이런 성과를 거뒀다 라는 내용을 적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아직 발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과물이 없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끝!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자소서가 어색하겠죠?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목표로 성과를 갖고 온 사람을 뽑을 거니까. 조직은 성과가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급을 안 받은 부분을,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과물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공 수업을 교육사항에 적으라면 서류를 아마 저거 내라고 할 겁니다. 성적증명서, 교육증, 수료증 이런 거 내라고 해요. 나중에 그 입사하기 전에 면접 보고 하면은 성적증명서 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성적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서류는. 힐드 승무원 합격자랑 항공 승무원 합격자 중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항공 승무원만 준비했어서 어떤 점이 차이를 좀. 이거는 되게 질문을 잘하신 부분인데, 저는 되게 요번에 합격, 정말 직전에 5명이 갔잖아요. 5명 합격했을 때, 오히려 항공 승무원 준비했던 친구여가지고 대답 되게 잘하고 이미지도 좋았는데, 이분은 안 붙었어요. 대기 번호를 되게 아쉽게도 받았는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 대답도 잘하고, 너무너무 훌륭한데, 되게 여기에서는 원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이러는 거라서 승무원 준비하실 때 되게 예쁘게 얘기하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되게 좀 부족한 모습, 그래도 충실하게 대답하려는 태도,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잘 먹힌 것 같아서 항공 승무원 준비하는데 이미지 걱정이 있는데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KTX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토론 면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 타인하고 대화하는 거, 조직에서 잘 섞일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뭐든 대답하는 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지, 그런 모습을 좀 더 구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시간이 나와 있어서요. 교육시간은 보통 어떻게 증빙하나요?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1일 정도? 자격증은 딱히 그냥 교육시간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CPR 수료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런 거는 하루라고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할 때 최근 활동 순으로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관련도가 높은 순으로? 그거는 자유일 것 같아요. 그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최근 사항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항으로 그냥 순서대로 적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력서 쓸 때 최근 순으로 작성하세요. 이런 회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이 없나요?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도 유튜브에 자료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일단 합격자가 저번에도 5명이 나왔고 해서 그분들 이력서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 이제 면접조 다 다르게 들어간 것들도 받고 이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와드리는 정보를 드리려고 되게 많이 저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현직 승무원들한테 어땠는지 이런 Q&A도 받아오고, 그래서 현직 승무원들이 제가 부탁을 그냥 약간 좀
부탁이 아닌 좀 강요 같은 부탁을 하는데도 되게 일을 하면서 대답 다 해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했죠. 그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런 정보를 좀 아는 부분은 솔직히 다른 데에서 얻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접 과정들 이런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많이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해외 공항에서 실습했는데 그게 실습 인정 학점으로 나옵니다. 교육으로 넣으시고 싶으면 교육으로 넣으시고 경험으로 넣으시고 싶으시면 경험으로 넣으시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수업 안에서의 실습이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뜬금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이쪽 분야는 처음이라 NCS 기반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냐. NCS 기반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려가지고 되어 있는데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없이 스펙 이런 거 없이 이 사람이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라는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블라인드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나 이 사람 아무것도 몰라. 나이도 모르고 키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 뭐 성별 뭐 출신 학교 전공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 사람한테 뽑을 때 뭘 있어야 된다? 아, 얘가 이런 관련 경험을 했구나. 아, 얘가 이런 것도 배웠었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 얘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뭐도 했었네. 아, 이런 애로 뽑아야겠다라고 할 만한 경험, 경력, 교육 그걸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도 모르고 오로지 이걸로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저번에 면접 가시는 분, 저 원대에 오신 분들도 이제 38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면접 보러 오셨을 때. 기입이 안 되니까. 결혼하신 분, 기혼하신 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경험, 경력, 교육 사항만 보시는 거죠. SRT가 조금 그 아까 연봉 체계에 보면은 연봉 체계 나와 있나? 내가 인쇄를 했나? SRT가 조금 연봉이 적어요. SRT가 2,700만 원 그리고 아니다. 아, 거의 다 비슷하네. 아, 비슷한데 한 40만 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 조금 그 KTX가 많습니다. 계약직을 근무하시는 승무원들이 지원해도 직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근무하시는 계약직들이 지원하십니다. 이번에 공채에. 그분들은 이제 기존에 지원을 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겠죠. 네. 이제 1분 47초가 남아가지고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저는 이제 자수첨삭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들어주신 것 같은데 더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꼭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면접 강의는 아마 합격자가 나오고 나서 원데이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게 얼른 서류 합격 발표 나가지고 원데이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원데이 하면 너무 좋겠네요. 너무 조금 뽑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안녕.